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채널 드림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퇴자금을 계산해 보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자금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방안은 재취업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재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채용 박람회 같은 곳에서 재취업 부수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자리는 적은데 몰리는 구직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하던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그래도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은 현직에 있을 때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분을 놓고 하게 됩니다. 그나마 관련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덤벼보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취업 시장에 나설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여기저기 제출하면서 정녕 나에게 일자리는 없는 것일까 하며 초조해하며 우왕좌왕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관심 가는 부분이 생기면 그 시장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재취업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본인의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현직에 있을 때의 급여와 근무 조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기술이나 일자리에 맞는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취업을 하려고 연봉을 알아볼 때 본인이 고액 연봉자였다면 현직에 있을 때의 반의 반 수준, 즉 4분의 1 정도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고액 연봉자가 아니었다면 2분의 1 정도면 만족하셔야 합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하면서 과거를 자꾸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현재 50대 초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급여나 근무 조건을 따지면서 재취업을 시도해야겠죠. 그러나 본인이 50대 후반이거나 60을 넘어서고 있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재취업 시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늘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자칫 잘못하면 내 은퇴자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7세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내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지인들과 함께 평일 골프의 여유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은퇴자금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면 좋은 자리가 올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쯤 지내고 보니 이제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사장들과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무적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별도의 재취업 시장을 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선뜻 반기는 곳이 없고 말 그대로 냉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취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소가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사장의 후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의류 도수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진 선배님께서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회사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업황이 너무 좋아져서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약간의 자금을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을 투자하면 등기 임원으로 등기해주고 연봉도 충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야말로 내 은퇴자금을 노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마음이 급했고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에 마음이 꽂혀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회사에 퇴직금 중 2억 원을 투자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뿌듯해하면서 지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점심도 사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명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미는 명함이 있습니다. A씨는 퇴직하면서 명함이 없어져서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제 관리이사라는 그럴듯한 명함도 갖게 되어서 그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계획대로 잘 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회사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A씨는 본인 은퇴자금 2억 원을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취업을 시도할 때 자금을 투자하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에는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평생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우리는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돈은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내 몸으로만 일을 하면 되는 그런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한겨울에 온실에서 잘 지내다가 찬바람 쌩쌩 부는 호벌판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호시탐탐 내 은퇴자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 제안에는 철저히 검증하고 세심하게 알아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시도하게 되는 재취업에 대하여 살펴보셨습니다. 은퇴 자금이 부족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재취업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